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친족 상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범위와 형량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정작 논란에 부르짖혔던 방송인 박수홍 씨 사례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모나 자식처럼 친족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 친족상 도래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은 친족 사이 유대나 신뢰가 불변의 것도 아니고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적용 대상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재산 범죄들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법 일부를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내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끝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범위와 형량 등이 논의될 전망인데 불법성이 큰 범죄나 장애, 질병을 겪는 이들에 대한 가족의 착취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없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 가장 쉬운 대안이에요. 관이사 불벌죄는 남이 고발을 해도 수사가 개시될 수는 있어요. 그럼 이 항은 어떻게 바꿀 거야? 이런 고민들이 함께 이루어져. 헌재가 71년 만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가족의 재산 착취 범죄는 처벌길이 열렸지만 정작 논란에 불을 지폈던 박수홍 씨 사례엔 헌재 결정 전의 일이라 적용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계속 본인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면서 재산을 인출하고 횡령하였다는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범죄 유무죄 여부와 처벌의 판단은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역시 그간 불기소 처분이 났던 사건들도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 개정 전까지 일어난 사건도 개정 뒤엔 소급 적용이 안 돼 공소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혜인 선수의 중징계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인 선수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후배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는데요. 폭로전에 진실공방 양상까지 띠면서 대한체육회 재심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피겨 사상 첫 해외 전지훈련 도중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 A 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이혜인. 연인 사이의 행동이었다는 자신의 입장과 달리 문제된 행동에 매우 당황했다는 A의 입장이 나오자 지난달 A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SNS에 공개했습니다. 이 대화에는 문제 행동이 자신의 잘못이고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는 A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일종의 반박인 셈입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됐습니다. 성추행인지를 두고 두 사람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공은 이혜인의 징계 재심의를 접수한 대한체육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체육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심의 결과를 의결하게 돼 있어 결론은 빨라야 8월 말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이혜인은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음주와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B 선수 역시 재심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혜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혜인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만한 사진을 찍어 A에게 보여준 혐의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B는 혐의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맹은 충실한 조사를 거쳐 징계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폭로전에 진실공방 양상으로까지 번지며 파장은 더욱 커진 상황. 이대로라면 재심의에서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모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회적 물의와 품위 훼손 역시 중대한 징계 사유 중 하나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지난해 경복궁 낙서 사건을 모방 범행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문화재를 훼손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벼락 곳곳에서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문화유산에서 발생한 범죄라 충격이 컸는데 불과 하루 뒤 담벼락에 또 다른 낙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낙서의 범인은 20대 남성 설모 씨로 경복궁 낙서 사건을 모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저지르신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은 없으세요? 1심 법원은 설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설 씨가 구속된 6개월간 참여의 시간을 가졌다며 설 씨의 보호자가 1,900만 원에 이르는 복구 비용을 모두 변상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설 씨는 바로 풀려나게 됐는데 재판부는 범행이 중하지 않아 석방하는 건 아니라며 정신적, 가정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교화와 치료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앞서 경복궁 담벼락에 처음으로 낙서를 한 10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에게 낙서를 지시한 이른바 이 팀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국제택배로 발송시킨 공기청정기 필터에 동시에 5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약인 필로폰 약 17.6kg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감시가 소홀한 야산의 땅에 마약을 묻어 국내에 유통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검은 원통을 뒤집자 흰 가루가 마구 쏟아집니다.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져 국내로 밀수입된 필로폰입니다. 무게로는 17.6kg, 50만 명 이상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국제택배로 필로폰을 넘겨받은 유통책들은 양을 소분한 뒤 야산으로 향했습니다. 기존 던지기 수법이 경찰에 통하지 않자 CCTV 감시가 허술한 야산의 땅 속에 필로폰을 묻어 하선으로 전달한 겁니다. 범행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 서로 대화가 끝나면 즉시 기록을 삭제했고 수고비는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받았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국내 총책 A씨의 지시하에 이뤄졌습니다. A씨는 국제택배 송장에 기재해야 하는 정보의 배송지나 수취인 이름을 제공하는 등 범죄를 총괄했습니다. 또 국제택배를 수령하거나 마약을 전달하는 장소 인근에 몰래 숨어 유통책들을 감시했습니다. 이렇게 범죄에 가담한 사람만 총 46명,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 송치됐습니다. 총 필로폰 8.6kg 상당을 저희들이 압수했습니다. 시가 286억 상당입니다. 28만 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밀반입 과정을 주도한 또 다른 총책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외 체류 중인 중국 총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주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최근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기로 하면서 100m 높이의 태극기를 단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가 운영하는 시민 제안 플랫폼에서는 철회를 요구하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국가 상징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서울시는 약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까지 대형 태극기와 꺼지지 않는 불꽃 등 국가 상징 시설을 설치해 공간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선대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일상 속 공간으로 이곳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가 개양된 조형물이 들어서는데요. 주변 건물들보다 높은 위치로 어디서든 태극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상징 공간 조성을 두고 시민들 의견은 나뉩니다. 굳이 큰 건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태극기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무슨 일 날 것 같지도 않고 기껏 광화문까지 왔는데 태극기도 보고 가면 외국인들이 좋을 것 같고. 반면 시가 운영하는 시민 제안 플랫폼에는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요구가 등장했습니다. 작성자는 과도한 국가주의 상징물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는데 시민 제안의 운영 방식에 따라 시 담당 부서는 300건 가까이 공감을 얻은 철회 요구에 답변을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권위주의 시대의 낡은 방식을 현대적으로 포장해서 구현하려 한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가 상징물이냐 국가주의냐 갈리는 의견에 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 TV 이화영입니다.